캡, 뭐야? 무장을 한 채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승희와 현주는 또다시 만났지만 또다시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지죠. 시간 없어. 죽여. 잠깐요. NSS 들어갔을 때 누군가 외부로 연락한 사람 이 여자예요. 민현이 A1하고 A2를 죽인 거야? 기다려봐. 종 내려. 김현준, 너 이 여자 알아? 아니. 현주는 다른 부서 사람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강도철은 알아낼 것이 있는지 승희를 일단 살려주는데 위기를 간신히 벗어나긴 했지만 뭔가 아슬아슬하죠. 유성 접속 어떻게 됐어? 그게 아직 전술팀 곧 현장에 도착할 시간이야. 그 전에 빨리 현장 상황 전송해야 될 거 아니야? 위성 서버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리스의 명령을 받은 백산과 사우 자신의 방해 때문에 위성장치도 쓸 수 없게 되고 계획대로 되었지만 승희가 위험에 빠질 줄은 상상도 못했었죠. 승희를 구해야만 하는데 그러면 아이리스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이라 고민은 되지만 시에라 2 클리어, 시에라 3 클리어. 작동 개시. 그래도 사우는 승희가 먼저였던 것 같네요. 위성장치의 도움 없이 들어가기엔 위험이 따르지만 지금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승희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테러범들은 백산과 사우가 흘린 정보 덕분에 아무런 피해 없이 피할 수 있었고 반면 NSS 전술팀은 많은 요원들이 희생되었죠. 뭔가 알아낼 게 있다고 했잖아요. 당장은 별일 없을 거예요. 알아내고 나면 뭔가 알아내고 나면 승희를 죽일 거라면서 지금 구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선아는 저들은 모두 호위총국 정예 요원들이라면서 잘못돼서 현준 씨가 죽으면 핵 테러를 막을 방법도 없어요. NSS에 등록된 총기면 그 여자 신분을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위성 추적 왜 안 된 거야? 아직 파악 중입니다. 야, 이 자식들아, 앉아서 컴퓨터나 두드리는 놈들이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돼?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뭐? 최승희 팀장이 지금 테러범들한테 납치가 됐어. 그만해라. 후방 지원 이렇게 허술해가지고 대체 무슨 작전을 수행합니까? 이런 식이니까 본부까지 털리는 거 아닙니까? 그만해! 강도철은 부하들에게 진짜 임무를 설명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지금 진행 중인 북남 정상회담을 막는 거다. 어떻게요? 서울 한복판에 핵폭탄이 터질 거다. 부하 테러범들은 다소 당황했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왜 살려둔 겁니까? 그 여자 NSS 대테러 팀장이야. 이름은 최승희. 1급 기밀 취급 인가자야. 그 여자한테 보안 코드만 알아내면 우리 일이 쉬워지지. 김현준, 그건 네가 알아내. 같은 NSS 요원이니까 어떻게 신문을 내야 입을 열게 할지 잘 알 거 아니야. 우리가 빨리 테러범들의 행방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핵 테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러범들이 탈취해 간 것은 핵폭발을 시킬 수 있는 초정밀 기폭장치라며 박상현 실장은 핵폭탄이 서울 한복판에 터질지도 모른다고 말하자 모두가 놀랬죠. 보안 등급은 최상위 단계로 올리고 가족은 물론 NSS 내 타 부서에까지 이 사실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인데? 성명공장 리스트 뽑았을 때 제가 진사호 선배한테 전달했거든요. 황태성은 뭔가 이상했죠. 리스트 안에 테러범 은신처로 제일 가능성 높은 곳이 안양 석수동 창고였는데 사우는 엄한 곳만 휘집고 다녔다며 확실해? 틀림없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최승희가 왜? 죄송합니다. 테러범에게 납치가 됐습니다. 알았어. 들어갑시다. 정상회담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처음 대통령께서 이 회담을 제안하셨을 땐 솔직히 불가능할 거라 여겼는데 이제 정말 통일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대통령 보좌진들은 남북정상회담이 가시화됨에 따라 그 성과에 기뻐하고 있지만 사실 이면에는 핵 테러가 이뤄질지도 모르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었죠. 대통령은 이 사실을 보좌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사는 탈취당한 장비는 바로 소형 핵폭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 일을
여태껏 감추고 있었단 말입니까? 권오현 정무수석은 그렇다면 지금은 국가 비상상태라며 정상회담을 연기하자 말하고 유광호 안보수석은 지금 당장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지금 회담을 연기한다면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핵 테러는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정원과 군 특수부대까지는 공족해 하시는 게 보안 유지를 위해서 아직은 안 됩니다. 대통령은 아주 단호했죠. 그리고 백상국장에게 명령합니다. 이 위기는 NSS가 해결해야 합니다. 허전한 마음 하나로는 감출 수가 없는 괴로움. 양미정은 아이리스의 탑킬러 빅에게 흠뻑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얘는 왜 양미정에게 접근하는 걸까요? 야, 뭔 생각해? 아니야. 김현준이 보안 코드를 알아낸 즉시 그 계집을 죽여. 알겠습니다. 난 전직 NSS 전술팀 요원이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지켜야 될 요원 수칙이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어차피 다 말하게 될 거야.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끝내자. 악마의 장난처럼 다시 만난 현준과 승희죠. 사랑하는 여자를 심문해야만 하는 현준은 보안 코드를 말하지 않는다면 고문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현준은 승희에게 모스보호로 속마음을 말하는데 보안 코드가 뭔지 말해. 절대 보안 코드 말하지 마. 말하는 순간 넌 바로 죽어. 말해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NSS 요원이었다면서 테러리스트가 된 이유가 뭐야? 그 어떤 이유로도 네 선택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 명심해. 닥치고 묻는 말이나 대답해. 보안 코드가 뭐야? 접니다. 미처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사는 아이리스 동아시아 책임자 블랙에게 전화해 승희를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신문을 하랬더니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깨워! 약물 투여해. 강도철은 강력한 성분의 자백 유도제를 승희에게 투여하고 현준은 너무나 애가 탔죠. NSS 1급 보안 코드.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네, NSS 보안 코드를 알아내기 위해 지금 신문 중입니다. 전화가 온 곳은 직속 상사인 박철영은 아닌 것 같은데 강도철은 어디선가 전화를 받고는 부러져. 예?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규동이하고 명수를 죽인 년입니다. 닥치고 있어! 김선아, 이 친구와 같이 데려가서 풀어줘. 네가 걱정한 대로 난 괴물이 됐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날 전부 지워버려, 승희야. 이곳에서 회담에 관한 사전 준비가 모두 진행될 겁니다. 남쪽 관계자는 아래층에 청와대 실무진들의 회담 지원 캠프가 들어올 겁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핵폭탄을 앞세워서 회담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핵은 서울에서 터져야 한다. 지금 북남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겁니까? 맞아. 작게 5027에 의한 미군의 북조선 침공이 시작되고
공화국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겠지. 하지만 곧 우리 쪽 중재 요구가 유엔 안보리에 통과되면 북남은 다시 휴전 상황을 맞이하는 거야. 수많은 인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물론 누군간 희생양이 되겠지. 위원장 동지의 공화국은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난 이 전쟁으로 더 젊고 더 강해진 공화국을 건설할 것이다. 제가 바라는 북남 통일은 지금처럼 힘없이 무릎 꿇고 구걸해서 얻는 통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철영은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남측에 끌려다닐 게 뻔했기 때문에 그런 굴욕을 인민들에게 줄 수 없어 정상회담을 막으려 했던 거지, 이런 고통의 전쟁이 아니었다며 위원장 동지를 믿고 힘을 길러 우리도 언젠간 잃어버린 힘을 찾게 될 공화국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네가 그런 이상주의자인 줄 몰랐는데. 최승희는? 오늘 퇴원해서 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상현 실장은 전술팀 공격 타이밍에 맞춰 위성이 불통이 됐고 가장 유력했던 테러범 은신처의 한 곳이 빠졌다며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것 같다고 백상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의심 가는 사람 있나? 진상우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NSS 내부에 너에 대한 의심의 눈들이 있어. 백사는 NSS 내에 너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많다며 조심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꺼내 사우에게 주며 말을 꺼내는데, 지난 30년 동안 우리 조직에 대항해온 인물이야. 이름은 유정훈. 박 대통령 밑에서 핵 개발에 참여했던 핵물리학자 중 한. 바로 현준의 목숨을 살려주고 도와줬던 목소리였죠. 그동안 아이리스는 유정훈을 제거하기 위해 애썼지만 번번이 실패했었는데, 닥터가 지금 한국에 들어왔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아마 김현준 때문일 거야. 백상과 사우는 NSS 감사팀 요원들과 함께 목소리 유정훈 박사의 안가를 공격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경호업체라 해도 국가에서 뽑은 정예 요원들의 공격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죠. 현주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큰 의지가 되었던 목소리 유정훈 박사가 연락이 안 되자 불안했는데, 연락이 안 돼. 목소리 알고 난 이후로 이런 적 처음이야. 예감이 안 좋아. 깨끗이 정리해. 네. 이런 모습이실 줄은 짐작도 못했습니다. 당신도 많이 늙었군. 나이가 들어도 지나치게 잔인한 건 여전하구만. 그게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원동력이죠. 박사님이 제 인생의 유일한 실수였습니다. 그때 유정훈 박사는 현준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진성되는 데가 어딨지? 추적할 수 있어. 다 제거했습니다. 이걸로 끝났다 생각하지 말게. 지난 세월을 겪고도 그런 말씀하십니까? 백사는 지금껏 국가든 개인이든 아이리스에 대항했던 어떤 세력도 살아남지 못했다며 혹시 현준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면 포기하라며 김현준은 필요에 의해 살려두고 있을 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끝날 겁니다. 남을 피 흘리게 하는 자는 자신도 피 흘리게 되리라. 창세기 9장 6절이야. 마음에 새겨두겠습니다. 안 돼! 현주는 부모님의 친구이자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고 아이리스의 실체에 가장 가까이가 있는
유정훈 박사의 죽음을 보며 분노하죠. 그리고 백사는 유정훈을 제거하기 위해 30년을 찾아다녔고 지금 막 죽였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백산과 유정훈의 과거에 어떤 사연들이 있는 걸까요? 뒤늦게 도착한 현준과 선화. 현준은 막상 유정훈 박사의 죽음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후회스럽고 복잡합니다. 이미 빠져나갔나 봐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녹화된 살해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더 이상 할 말씀 없으십니까? 남을 피 흘리게 하는 자는 자신도 피 흘리게 되리라. 창세기 9장 6절이야. 마음에 새겨두겠습니다. 현주는 창세기 9장 6절이라는 유정훈의 말이 백산이 아닌 자신에게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성경책을 찾아보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아이디카드와 열쇠를 발견합니다. 유정훈은 정말 자신의 죽음을 알았고 이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현주는 사후가 국익을 위한 나라의 명령으로 자신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닌 백산과 함께 아이리스라는 걸 확신하고는 경악스러울 만큼의 복잡한 슬픔이 찾아왔죠. 혹시 현준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운전할게요. 안 됐어. 백산이 유 박사님 죽일 때 옆에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진사우, 내 친구야. NSS 요원이 되기 전부터 아무도 없었던 나한텐 친형제 같았던. 현준이도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겨두면 더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너무 앞서가지 마. 넌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 넌 신경 쓸 거 없어. 중심이 무너졌으니 나머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여보, 내가 너무 늦었죠? 머리 하고 왔는데 어때요? 괜찮네. 미정은 항상 말이 없는 탑킬러 빅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위험해 보이죠.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신원 불명의 60대 남자와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자 15명, 총 16명입니다. 그리고 상현 실장은 유정훈 박사의 안가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을 백산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백산은 이 사건은 테러와 관계가 없다며 국내부로 넘기라고 명령하죠. 네? 지금은 대테러실 인력을 뺄 여유가 없어. 국내부에서 테러와 관련이 있다는 정황을 찾으면 그때 받아와도 늦지 않아.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찾으십니다. 공화국이 잃어버린 힘을 되찾을 거라 믿는다고 했지. 나도 마찬가지. 자네와 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인민들이 그랬지. 하지만 그 인내의 결과가 뭐지? 자네 말처럼 지금 통일을 구걸하고 있어. 연기호는 공화국을 배신한 건 자신이 아니라 이 모양으로 이끌고 있는 위원장 동지라며 자신은 반역이 아닌 개혁이란 말이다. 그리고 설득하는 자리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박철영한테 자네는 새로운 공화국에 과업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마지막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데 위원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연기호는 예쁘게 대답합니다. 고마워. 무슨 일이야? 내 사과가 실장님이 주관하시죠. 상현 실장은 백상 국장이 진사오에 대한 내사 지시를 하지 않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런 일 없는데? 확실해요? 국장님 지시라면 당연히 나한테 보고가 올랐을 텐데 내가 못 들었을 리가 없잖아. 강도철이가 날 배신했다. 나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이번 작전의 명령권은 연긴 위원님께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막기 위해 모든 작전들을 설계한 박철영. 하지만 자신의 직속 부하에게도 배신당하고 연기원의 꼭두가시 역할을 한 것 같아 기분은 더럽지만 일단 핵부터 막아야만 했죠. 일단 선화부터 만나야겠어. 연락해. 알겠습니다.
위성 접속 결함 원인은 찾았어? 네, 아이오 스테이션의 게이트웨이 모듈이 다 타버렸더라고요. 3중 안전장치가 돼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정말 이상해요. 근데 더 이상한 건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공장 주변 위성 사진 데이터가 서버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회담 캠프는 어떻습니까? 오래 머물 게 아니라서 구색만 갖추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잠시 여행을 다녀오라고 보냈습니다. D-Day는 결정하셨습니까? 예. 언제입니까? 그 전에 처리해 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백사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김현준이 테러 공작조에 있다며 D-Day 전에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 NSS 내부에 배신자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야. 승희에게 NSS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면서 말을 꺼내줘. 누군데요? 진사오하고 백사는 국장.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현주는 마지막 희망 같은 유정훈 박사가 남긴 아이디 카드와 열쇠를 가지고 적혀있는 주소대로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개인 비밀 보관실 같은데 유정훈 박사의 비밀 보관함을 열어보니 의외로 자동차 열쇠 하나와 지하주차장 위치가 남겨져 있었죠. 그리고 안내를 해주던 이 남자, 신부님의 반지와 같은 십자가 문양의 반지를 끼고 있는데 혹시 아이리스에 대항하는 세력의 표식이 십자가가 아닐까요? 지금 물건 수령해 갔습니다. 현주는 주차장에서 차 한 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 버튼을 누르죠. 내비게이션에 자동으로 목적지가 떴는데 목적지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현주는 출발하기로 하죠. 드디어 유정훈 박사가 목숨으로 안내해준 곳에 도착한 현준. 헬기가 기다리고 있었고 스케일이 다른 규모의 보안 요원들이 지키고 있었죠. 따라오시죠. 그리고 이 헬기 안에는 유정훈 박사처럼 또 다른 반 아이리스 저항 세력 리더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같은 시간 서울 한복판 어디선가 테러범들은 농축 우라늄과 기폭장치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벌써 6시간째 행방이 파악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경호처에선 뭐래? 경호처에서도 비밀로 하고 있어요. 동행한 사람이 누구야? 정영준 실장이에요. 안녕하세요, 시네프입니다. 아이리스 정주행 5부 13, 14편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부담이 돼서 그런지 머리가 굳어서 속도가 잘 안 붙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네프였습니다. 다음 편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면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장난 아니? 이쁘면 다냐? 나 이뻐도 다야. 잊지 마.